The Blind Side 2009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드는 기적.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단순한 감동 영화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영화관을 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한 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개봉한 실화 기반 영화 The Blind Side죠. 여러분 혹시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길 때?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 아닙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때 바뀝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바뀐답니다. 오늘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차를 세운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일부 사회가 미리 내려버린 낙인.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마이클 오어라는 젊은이입니다. 먼저 그의 외형부터 보면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선수로서 필요한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그는 말수가 적었고 학업 성적은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가정 환경입니다.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렇게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정말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아이는 안 돼. 이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 가능성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봐요. 가난함, 경제적 어려움, 흑인,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학업 부진, 공부 성적이 좋지 않다는 낙인, 가정 해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지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해버립니다. 마치 그 아이의 인생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시스템 전체가 그들을 놓쳐주지 않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공동체도 그들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넌 문제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봅시다. 정말 마이클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기회를 볼 수 없게 만들었던 환경이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영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환경과 조건만으로 말이에요. 이부 추운 밤, 한 명의 선택.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던 밤입니다. 마이클은 현재 갈 곳이 없는 상태예요. 자신을 받아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체육관은 따뜻하고 어느 정도 안전한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한 여인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 앤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샌드라 블록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의 연기는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특히 마이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말투가 이 영화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어요. 리에는 부유한 백인 가정의 어머니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충분하고 가족이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는 마이클을 발견합니다. 어디 가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체육관이요. 마이클이 대답합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의 대화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절망도 있고 이미 많이 경험해본 익숙함도 있고 깊은 체념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갔을 겁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저 아이는 좋은 가정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조금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리에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다르게 행동했어요. 차를 멈췄어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아닌 그냥 거리의 중간에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분 전에 만난 낯선 아이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물질적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리에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바뀐답니다. 거대한 계획과 전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차를 세우는 하나의 선택, 가자라는 단 2글자의 제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말이에요. 이 순간을 마이클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보았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마이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거랍니다. 산부 동정이 아니라 존중. 처음에는 하나의 밤이었습니다. 단지 하룻밤을 지낼 따뜻한 곳을 제공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은 며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것은 가족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투이 가족은 마이클에게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집안에 자신만의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자신의 깨끗한 침대가 있는 방 말이에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을 옷들도 사주었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챙겨줍니다. 학용품도 사주고 미용실에도 데려가고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 대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리앤이 마이클에게 말한 한 문장의 말이 있었거든요. 이건 내 방이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방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 정서적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있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는다.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의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평생 위탁가정을 전전해야 했던 마이클에게, 수없이 많은 번 이제 나가야 해라고 들었던 마이클에게 이건 내 방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방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넌 여기 있어도 돼. 넌 환영받아. 넌 우리 가족이야. 넌 버려지지 않아 라는 말과 같았을 거예요. 마이클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느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쫓겨나지 않는다.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런 감각을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정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반면에 존중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 말을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 사람 불쌍하네. 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거죠. 반면에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은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그들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리에는 마이클을 불쌍하게만 본 게 아닙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도와줘야지라는 시혜적인 태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한 명의 남자로, 한 명의 젊은이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했던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을 존중해주는 가정에서 자신감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동정 속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자존감이 존중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4부 블라인드 사이드의 진정한 의미. 이제 영화의 제목 블라인드 사이드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혹시 미식축구를 아세요? 그 스포츠에서 쿼터백이라는 선수는 경기장의 중심부에서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수십 미터 앞에 타겟을 정확히 보면서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읽으면서 정확한 공을 던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미식축구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쿼터백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자신이 공을 던지는 손의 반대쪽, 즉 뒤쪽 방향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쿼터백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눈이 전부 앞쪽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팀의 공격수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들 높이로 달려옵니다. 쿼터백을 떨어뜨리려고요. 상상해보세요. 쿼터백은 앞만 보고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자신이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거대한 체형의 공격수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쿼터백을 보호하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쿼터백의 약점을 지켜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포지션의 이름이 바로 레프트 태클입니다. 그 선수의 일은 공격수들이 쿼터백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모든 힘을 쏟아서라도 쿼터백을 보호하는 거죠. 마이클의 포지션이 바로 여기예요. 레프트 태클. 흥미롭지 않나요? 마이클은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점수를 얻기 위해 상대 골라인에 침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포지션이죠. 그는 보호자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코치나 선생님들이 마이클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팀은 너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너는 이 팀의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아, 이 팀도 가족이구나.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마이클이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 선수를 단순히 밀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쿼터백이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정말로 흥미로운 심리학이 여기 숨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이해하는 순간 정말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마이클은 원래 폭력적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본능 말이에요. 그건 나쁜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본능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버려지고 상처받은 마이클은 사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본능을 제대로 된 곳으로 향하게 했을 때 마이클은 정말로 최강의 레프트 태클이 되어갔던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자신의 본능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완벽하게 변환한 거죠. 오부 자존감은 어떻게 복원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혹은 너무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도 물어요. 책장에 가보면 자존감 관련 책들이 정말 많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100가지 방법, 혼자서 자존감을 키우는 법, 긍정적 사고로 자존감 회복하기, 이런 제목들이 도배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존감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복원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따라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정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물을 짜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이클은 그의 평생을 지금까지 계속 이런 말들만 들어왔습니다. 넌 문제야. 넌 실패야. 넌 버려진 아이야. 넌 안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런 부정의 말들만 들어온 거죠. 그렇게 계속 부정당하다 보면 자신도 그걸 믿게 돼요. 내가 정말 이 모양이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려지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리앤이 다르게 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괜찮은 아이야. 넌 우리 가족이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믿으면 나도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럼 나도 나를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의 믿음과 긍정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아기가 부모의 눈빛과 목소리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신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거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지금 혹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누군가 당신의 눈에 띈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척하는 일이 있나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있나요? 그게 바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The Blind Side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지켜라. 누군가의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세요. 누군가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거대한 영웅이 바꾸지 않습니다. 거대한 계획도 웅장한 사건도 아니에요. 작은 선택을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 명의 여인이 차를 세운 선택. 그것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나치는 사람인가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 질문을 하루만이라도 붙들고 살아봐 주세요. 그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그것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구로서였습니다.